전기차 시장 자체의 산업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거는 성장률이 둔화된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성장률은 둔화됐지만 성장이 멈춰진 건 아닙니다. 성장이 멈춰진 건 아니고 주가 측면으로 보면 종목별로 2차전지 타이틀 달고 올라갔던 종목들 중에 철저히 차별화가 일어날 것 같고, 작년에는 에코프로 그룹주가 상당히 좋았고, 올해는 2차전지 업종이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포스코 관련된 주식들은 나쁘진 않아 보이고, 이제 9월, 10월 들어서 유독 그 2차전지 내에서 조금 부진했던 밸류체인이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나타낸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타이틀만 갖고 올라가는 종목들 간의 차별화가 일어날 거고, 23년도가 에코프로의 해였다면 24년도는 포스코의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 포스코의 해가 될 거라고 예측하는 이유는 포스코는 23년 기준으로 하면 매출에서 2차전지 관련된 매출이 아예 없었고, 에코프로는 전체 100% 매출이 다 2차전지 매출일 만큼 2차전지 매출이 급격하게 전체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에코프로 주가가 상당히 그 퍼포먼스가 좋았는데, 그런 모습, 그러니까 에코프로 주가가 날아가는 모습일 때의 초창기가 지금 포스코의 현 상황이지 않나. IRA 세부 법안 그 FEOC 규정이 완전히 이제 나왔기 때문에 당장 FEOC 규정에 따라서 2024년도에는 분리막과 전해액을 중국산을 쓰지 못하고요. 25년도에는 이제 리튬과 양극재, 음극재를 쓰지 못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장 24년도에 분리막과 전해액을 못 쓰기 때문에 2차전지 업종은 주가가 부진하지만 분리막과 전해액 업체는 당장 지금 벌써 반영이 돼서 11월달, 12월 데이터를 보면 수익률 측면에서 양극재 빠지는 동안에 분리막 전해액 업체는 상당히 견조하게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극재에 편중되었던 2차전지 소재 내 밸류체인이 앞으로 부각될 전해액이라든지 실리콘 음극재라든지 분리막 쪽으로 옮겨가는, 자연스럽게 옮겨가는 모습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2차전지가 양극재와 소위 말하는 에코프로 그룹으로 편중된 게 올해는 24년에는 상당히 좀 확산되는 국면에 있을 건데, 그 확산되는 국면에는 원래 안정적인 철강이라는 캐시카우를 갖고 있는 포스코가 중심이 될 것 같고, 지금 IRA 세부 법안 수혜가 나온 당장 적용되는 분리막과 전해액 쪽에서 이미 주가에서 차별화된 모멘텀이 나오는데, 그게 당분간은 좀 지속될 것 같다는 게 의견입니다. 그 공모가가 좀 비싸다는 논란이 있었던 SKI 테크놀로지가 국내 분리막 업체 중엔 제일 크고, SKI 테크놀로지는 대부분 매출이 다 SK온 향입니다. 3대가 아니죠. 국내 배터리 셀 업체 중에는 2위죠. SK온의 물량이 한 80% 정도 되는 회사고, 2등 분리막 업체는 삼성 SDI가 주력인 이제 W스콥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W스콥이 분리막 전체에서 삼성 SDI에 차지하는 비중은 한 80% 이상 되고요. 그런데 이제 삼성 SDI하고 SK온에 납품하는 SKI 테크놀로지의 소위 말하는 이제 생산 능력 캐파 차이는 거의 2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2배 가까이 차이 나고, SK온 쪽에 납품하는 SKI 테크놀로지보다는 상대적으로 삼성 SDI에 납품하는 W스콥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지금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올해 24년도에 엄청나게 큰 폭의 실적 성장을 하는데, 그 이유는 그러니까 23년도에 적자입니다. 이제 523억 정도 적자 났다가 이제 135억 이익 흑자 전환하고, 그러니까 올해 24년도에 980억 정도로 이익이 24년도에 당연히 이 숫자만 봐도 전체 2차전지 밸류체인 중에 전액 기업하고 이 분리막 업체가 실적 증가폭이 엄청나게 가파릅니다. 그래서 숫자가 보여주는 것 같고, WCP는 삼성 SDI가 워낙 보수적으로 증설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SDI의 밸류체인이 WCP가 24년도에 약 대략 20%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 이 20% 수치는 SKI 테크놀로지 600%에 비하면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SKI 테크놀로지는
23년도에 126% 오히려 마이너스였다가 600%가 되는 거고요. WCP는 23년도에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24년도에도 역성장 없이 대략 580억에서 600억 정도 계속 성장을 하니까 역성장 아니었다가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되는 거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감은 높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역성장 없이 20% 꾸준히 성장하는 게 나아 보이고요. 이익의 규모 차이는 올해 24년 기준으로 SK 아이테크놀로지는 980억이고 WCP는 650억이지만 300억 차이지만 시가총액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크게 두 가지 특징인데, 첫 번째는 재고를 많이 가져갈 수 없습니다. 3개월 이상의 딱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로컬라이제이션 하는 게 아주 필수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해외에서 공장에서 생산하려면 특수 저장용기에 담아서 옮겨야 되는데 이 특수 저장용기가 무지 비쌉니다. 그래서 로컬라이제이션 하는 게 무조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필수합니다. 그래서 3개월 이상 재고를 못 가져가기 때문에 그 재고 관리 측면에서 훨씬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전해액 업체는 생각보다 분리막이나 동박이나 이런 업체는 경쟁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전해액은 찾아보시면 신규 전해액 업체가 나왔다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전해액은 글로벌로 중국 업체가 꽉 잡고 있는데 1등부터 3등까지가 다 중국 업체인데 CATL이 중국산 분리막을 쓰거나 중국산 전해액을 쓸 경우에 보조금에서 당장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 24년도 1월 1일부로 대거 중국산 분리막을 쓰거나 중국산 전해액을 쓰는 업체들이 제거됐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에서 당장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받는 업종이 43종이었는데 19종으로 급격하게 줄어든 이유가 CATL 배터리를 쓴 것도 있지만 중국산 분리막을 쓰거나 중국산 전해액을 써서 제외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글로벌로 전해액이 중국 업체들이 7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회사들의 점유율 중에 일부가 미국에서 시장 침투율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당장 24년도부터 한국의 엔캠이라는 회사가 1등이거든요. 근데 엔캠이라는 회사가 엄청나게 생산을 미국에 급격하게 늘리고 있습니다. 엔캠은 미국에 지금 현재로서는 2만 톤이지만 미국의 조지아 공장이 14만 톤, 7배 이상 캐파를 늘리고요. 그 다음에 엔캠이 조지아 공장 14만 톤 외에도 미시간에 6만 톤, 켄터키에 4만 톤, 테네시에 4만 톤 해가지고 오하이오 2만 톤까지 해서 엔캠이라는 회사가 미국에 늘리는 캐파만 30만 톤이고요. 그 다음에 2등 회사는 동아기업의 자회사인 동아일렉트로라이트라는 회사가 테네시에 대략 연 8만 톤 정도를 캐파를 하는데 이게 당장 올해 아마 1분기부터는 가동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면 작년에 4분기에 준공 세팅됐고 올해 1분기에 가동한다고 했으니까 아마 연 8만 톤. 그러니까 동아기업이 8만 톤, 아까 엔캠은 미시간 6만, 켄터키 4만, 테네시 4만, 오하이오 2만, 조지아 14만에서 30만 톤이니까 그러면 동아기업의 자회사 동아일렉트로라이트랑 엔캠의 두 군데 합산만 해도 40만 톤 가까이 되죠. 그러면 40만 톤이면 중국 1등 회사 틴치하고 캡캠이 대략 50만 톤이니까 거기에 거의 육박하는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이 엔캠이랑 동아일렉트로라이트가 당장 수혜를 받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사실 양극재 회사가 주가가 엄청나게 퍼포먼스가 좋을 때 이 동아기업이라든지 엔캠이라는 이 전해액 관련된 회사는 가질 못했어요. 주가가 못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가장 업황을 빠르게 반영하는 거는 주가라고 주가가 11월 달부터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분리막 업체의 SK 아이테크놀로지랑 WCP라는 회사가 수혜를 받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두 개 중에 굳이 조금 더 우선점, 조금 더 가중치를 둔다면 WCP에 줄 수밖에 없다. 왜냐면 시가총액 대비 이익의 비중이 너무
WCP가 저평가돼 있고 SKI 테크놀로지의 주력인 SK온과 WCP의 주력인 삼성 SDI를 비교해 보면 SK온은 잘하고 있지만 지금 소강 국면이고, 작년에 열심히 그 SK온이나 LG 에너지솔루션이 열심히 증설할 때 상대적으로 보수적이었던 삼성 SDI 밸류체인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주춤했던 삼성 SDI가 올해는 SK온이나 LG 엔솔보다 훨씬 더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 SDI 밸류체인이 어떻게 보면 SK온이나 LG 엔솔에 비해 많이 가려져 있었는데 상당히 주목받는 해가 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배터리의 분리막이나 전액은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분리막이 대략 11에서 13%, 전액이 비슷합니다. 11에서 12%인데 이 시장도 절대 무시하지 못할 시장인 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나 되는 양극재에 비하면 아무래도 포지션이 작아서 상당히 무시된 측면이 있지만, 글로벌 전체 배터리 분리막 시장은 2030년 기준으로 28조 시장까지 커질 거고요. 그러면 연평균 성장률이 25%가 넘습니다. 전액은 작년 기준으로 대략 15조 시장에서 28조 시장이니까 2배 넘게 성장하고, 2030년 기준으로 전액이나 분리막 합치면 다 60조 가까운 시장이니까 삼성 SDI는 일단 캐파에서 비교도 안 되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예를 들어 LG 엔솔이 북미에서 대략 300기가와트시 정도가 되고요. SK온 같은 경우가 220에서 250 정도가 되고요. 삼성 SDI는 이제 막 늘리겠다고 해서 인디애나주에 지금 코모도 공장을 짓고 있는데 아마 스텔란티스 발일 겁니다. 스텔란티스 발이 33기가와트에서 추가로 늘려서 33 플러스 32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갖고 있던 그 스텔란티스 외에 이제 현대차랑 최근에 합작 관련된 뉴스가 나왔고, BMW가 있거든요. 그거 다 합치면 BMW, 스텔란티스, 현대차, 이제 볼보 기대감 갖고 있고, GM 물량이 조금 있어요. GM 30. 그거 다 합쳐봤자 딱 100이거든요. 그러니까 LG엔솔 300, SK온 220 하고는 너무 캐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LG엔솔 같은 경우는, LG엔솔이 대략 올해 24년도에 이 미국이 공장 지어서 세액공제 받는 거, 첨단 생산 세액공제 받는 거만 2조 4천억이고요. SK온이 한 1조 2천억 될 것 같고, 삼성 SDI만 못 받았거든요. 근데 삼성 SDI가 못 받을 이유가 없는데, 어떻게 보면 미국 진출에 너무 소극적인 측면에 있어서 못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인디애나에 막 짓는 거죠. GM 발, 스텔란티스 발. 그래서 다른 데 캐파 투자 급격하게 할 때 오히려 안 한 게, 역으로 지금 24년도에 소위 말하면 캐즘 얘기도 나오고 수요 둔화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삼성 SDI가 상대적으로 그때 보수적으로 한 게 잘한 거다, 그런 얘기를 들은 거고, 최근에 에코프로비엠하고 44조 계약 맺었는데, 양극재 계약 맺었는데, 그것도 삼성 SDI가 리튬 가격 제일 최고로 많이 빠졌을 때, 최바닥일 때 계약을 맺음으로써, 물론 그거는 리튬 가격 판가에 따라 연동돼서 바뀌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도 삼성 SDI가 아주 전략적으로 잘 한 측면이 있고, 삼성 SDI의 주력인 게 하이엔드 차종이거든요. BMW라든지 볼보라든지, 그 다음에 현대차는 나중에 합류된 거고요. GM. 그래서 삼성 SDI가 주려고 하는 유럽의 BMW라든지 스텔란티스 이 차종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이엔드 차종에 포커스가 잘 돼 있는 차종이죠. 경기에 덜 민감해서. 그래서 완성차 중에 24년도가 스텔란티스의 해라고 했는데, 스텔란티스가 가장 막역하게 좋아하는 배터리 셀 업체가 삼성 SDI입니다. 물론 LG엔솔하고도 하는 게 있지만. 그래서 고객사 효과를 보는 측면도 있고, 작년에 상당히 보수적으로 했던 측면이 올해 빛을 발하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LG엔솔이 비싸다기보다 삼성 SDI가 너무 싼 거죠. 올해 실적을 봤더니 26조 대략 매출에 영업이 2조 3천억인데
PER로 치면 이게 전기차 회사 맞나 싶을 정도로 14배입니다. 14배.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겠죠. LG 에너지 솔루션은 1등 업체니까 당연히 밸류에이션에 프리미엄을 줘야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프리미엄을 뭐 200% 100% 줄 수는 없는 거고, 현실적으로 삼성 SDI보다 LG 엔솔 프리미엄 준다고 쳐도 30% 정도가 적정선이라고 보는데, LG 엔솔의 밸류에이션도 주가가 박살나는 바람에 엄청 싸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 37배입니다. 근데 삼성 SDI는 14배입니다. 그럼 30% 차이가 아니라 절반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LG 엔솔 많이 싸져서 LG 엔솔이 비싸다기보다는 삼성 SDI가 너무 싼 거죠. 문제는 근데 이렇게 싸고 매력적이고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외국인하고 기관이 계속 팝니다. 네. 그거는 삼성 SDI가 나쁘다기보다는 2차전지 업종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여전히 팽배하고 있고, 이게 쉽게 바뀌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저는 삼성 SDI가 아무리 싸도 아까 그렇게 새롭게 주목받는 WCP라든지 엔캠이라든지 뭐 동아기업이라든지 뭐 SKI 테크놀로지라든지 분리막이나 전해 업체,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이제 앞으로 많이 쓸 수밖에 없는 대주전자재료라든지 뭐 동아기업이라든지 대주전자재료라든지 나노신소재, 이런 회사들이 삼성 SDI보다 훨씬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